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장도 참 쉽지 않으셨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양시장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반등 폭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하락이 조금 더 깊었던 만큼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줬고요. 이 코스피는 힘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 장 핵심 정리부터 해볼까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 0.52% 상승입니다. 오늘은 2,360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2.31% 오르면서 818.74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봅니다. 여전히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모두 덜어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2,300억 이상씩 팔아낸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4,500억가량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실어준 덕분에 오늘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는데요. 외인이 1,18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 차지했고요. 기관은 눈치를 보면서 10억가량 소폭 매수에 그쳤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오늘 900억가량 차익을 챙긴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그린 뉴딜 관련주, 또 그 속에서 풍력 에너지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후보가 또 대선의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됐죠. 이 친환경적인 바이든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또 국내 그린 뉴딜과 관련한 종목들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스페코와 유니슨 등 25%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외 기대감 받는 종목들도 함께 빨간불 켠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오늘 강했는데요. 중국의 양재츠 정치국원이 바로 이틀 뒤인 21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고요. 또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이츠한불, 바이오 스마트 등 화장품주들도 오른 모습 체크를 해봤고요. 또 모바일 게임주들도 보시면 미투젠이나 넵튠 등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엔터주도 살펴보시면 영화, 드라마나 음원, 음반, 엔터주까지 두 자릿수 강세 보인 종목들까지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또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돌아가면서 주인공이 되어가는 시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는 너무 어렵고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고 또 종목들도 구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더 많은 분들과 수요일 밤 함께 하고 싶어서요. 지금 유튜브와 TV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여러분들 구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가 또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함께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밤은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를 구해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 구제호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사연 채택률이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요일 밤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두 분의 조합입니다.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주실 겁니다. 자, 믿고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릴 텐데요. 자, 샵 9100 문자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보다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려면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새로 살만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시청자님이 집중하고 있는 업종이나 테마,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지금부터 바로 열어둘 테니까요.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흐름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부터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코스피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힘이 좀 빠졌습니다. 상승 여력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는 오늘은 좀 0.52% 상승에 그쳤는데 코스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하기보다는 저는 응원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힘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저께 조정폭에 비해서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준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었고 조금 더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말하면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이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조정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슈로 인해서 그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졌는데 이 상승폭이 그래도 꽤 강한 편이었다라고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오늘 힘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 종목군이 조금 눈에 도드라지게 상승해주는 폭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계속 더 차별화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한 예상들이 점점 더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있자고 하면은 조금 더 긴장이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들이 조금 불안에 쌓이게 되는데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만큼 쉬운 시장은 또 없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조정폭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하락 경우에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개인들이 매도세를 우위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시에서는 어저께 나갔던 매물들 그다음 자금들이 다시 증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콤한 상승장을 맛본 자금들은 쉽게 증시를 떠나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쉽게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장에 그 수익금까지 더해서 다시 시장에 덤벼들고 있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투라고 하죠. 빚내서 증시에 들어오는 게 유행이다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개인 신용담보대출을 받아서 증시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자제하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내 자산 안에서만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도 내 자산에 대한 빠른 증식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단기 조정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에서 타이트하게 차별화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강현재 전문가님과 제가 또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빚을 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좀 경고를 해주셨고요. 또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있을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이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힘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코스닥 시장 이야기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현재 전문가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또 이발을 시원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멋지신데요. 자, 시원하게 또 코스닥 시장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뭐 2.3%가량 어제 뭐 절반 이상은 그래도 회복을 해낸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좀 우려하시는 관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코스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 오늘장 한마디 먼저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한마디인데요. 뭐 숫자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이 물음표로 끝나는 이 말을 저는 오늘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우리 팔방미인이신 유미라 앵커님께서 잘 또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오늘 어쨌든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코스닥 시장 지수 견인을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컸고 또 이외에도 차익 수렴 매물들이 나왔던 그러면서 이제 선별적으로 좀 종목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장 얘기를 사실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시장에서 최근 거래일간에 이제 볼 수가 없었던 이런 조정이 좀 나와졌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도 많이 놀랐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어제 같은 조정 누구나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좀 반가워하는 그런 조정은 없는데 막상 조정에 좀 찾아오게 되면은 두렵고 또 불편한 것이 좀 현실일 것입니다. 뭐 어제도 이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조정에 대한 핵심은 이 조정에 대한 핵심 배경은 이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어느 위점에 그 포인트를 두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조정에 대한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뭐 재확산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에 발단이 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면 본질적인 부분은 시장에 대한 단기 과열적인 측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세 속에서도 단기 과열이 어쨌든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뭐 최근 그 강도가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재확산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또 실물 경제에 대한 또 급격한 우려, 그러니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생기면서 뭐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던 실물 경제가 좀 다시 한번 후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좀 섞이면서 뭐 전일장에 대한 조정폭도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지난 2월과 3월 당시에 보여줬던 이 조정과는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도 있고요. 또 당시에는 이 실물 경제 위축에 대한 폭이나 이런 범위가 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그 윤곽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재확산 시장 조정에 대한 진짜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간 이제 확산에 대한 기조에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신고가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조정을 받는다,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은 타이밍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속에 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앞에서 이제 코스피는 박지성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해주셨지만 이 오늘장, 이번에 어제장에 보여줬던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월 15일자의 그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76% 조정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09%의 지수 조정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하고 조금 더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2월, 3월 달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어쨌든 6월 달 이후에 우리 시장에 조정이 나왔던 게 2개월 만에 처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더 놀라셨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과 3월 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때가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나왔던 부분이고요. 조정이.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때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좀 어느 정도 상황이 다른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뭐 코로나 확산 우려감이 또 진행이 됐고 실제로 확산도 좀 진행을 됐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이 셧다운이라는 그런
그 무서운 또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가도 급락했던 사태가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보여줬던 게 하이힐드 시장에 대한 시장 위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보여줬던 게 달러 유동성에 대한 경색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유가도 지금 차근차근 잘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달러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래도 오히려 굳이 또 계속해서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이 하이힐드 시장과 뭐 이 유가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록시록으로 이제 같이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보신다면은 앞으로 시장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숫자에 대한 공포, 물음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전반적인 시장, 또 어제 조정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2, 3월에 코로나의 타격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유가나 환율 등 함께 체크해야 될 부분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감된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구해줘 스탁의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또 투자 전략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함께 또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전문가들의 수익률 확인을 해볼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바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코리아센터 얘기를 좀 안 나눠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담았고요. 월요일에 쉬었으니까 목, 금, 화수 이렇게 4거래일 만에 18%가량의 수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네. 박수를 안 쳐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사실 오늘 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리아센터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네, 이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기 옆에 계시는 강현재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저희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저희 3명의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이런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주가에 영향을 받았는지 조정폭 전혀 보여주지 않고 연이어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대비 좋은 상황이었고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런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서 매출과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판매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판매자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쪽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질이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있고 그다음에 구매자가 있을 때 구매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판매자들 또한 경쟁을 통해서 질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으로 제가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조금 더 응원하도록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고 어저께 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빠지지 않고 장중에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꼈었는데 어저께 장중에 상승폭은 반납하고 마무리하였지만 오늘도 시초가부터 상승해주고 그다음에 장중에 변동성을 줬던 게 아직 상승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더라도 기관, 외국인은 아직도 사고 있고 이렇게 잠깐 지루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의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하시지 말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서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희
앵커님과 강현재 전문가님의 공약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한 끝까지 AS를 해드릴 거고 목표가 빠르게 도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약 잊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꺼내주십니다. 자, 우선은요,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리아센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좀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자, 코리아센터 단기적으로 4거래일 만에 18%가량의 수익을 챙겼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23,000원까지 더 보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종목이요. 스카이 E&M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담았던 종목이고요. 좀 시장이 눌리면서 아직은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 4%가량 올랐다가 지금 아직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중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 E&M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 지난주에 8월 12일 날짜였습니다. 이 8월 12일 날짜에 이제 종목 제시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갈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다음 날 분명히 갭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바로 다음 날 우리의 룰은 다음 날 시초가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눌리시고 나서 한 2,600원, 700원 사이에서 구간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자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이제 왔어요. 그 구간이. 네. 이제 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가지고 왔던 곳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전해액 소재에 대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엔터 미디어 쪽에서도 신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생활 방역 쪽에서도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차근차근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7월 31일에 무기명 그 채권에 대한 그 발행에 대한 이슈가 좀 완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사에게 현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고 오히려 어제 조정이 이 종목에게는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딱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매수를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예, 스카이 E&M 같은 경우 구해줘 스탁의 규칙상 어쩔 수 없이 또 구해드린 다음 날 시초가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2,600원에서 2,700원 구간이 오면 매수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자, 지금 눌림 이후에 2,600원 구간이 왔다, 지금 매수할 기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또 짚어주셨습니다. 스카이 E&M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구해줘 스탁의 성공 사례와 함께 또 두 분의 종목들 중간 점검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보시고요. 또 좋은 종목들, 또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까지 함께 저희 구해줘 스탁과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바로 정리해드린 뒤에요. 구해줘 스탁 바로 출동합니다. 자,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사연 안 보내신 분들,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자,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 사연들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는 또 내일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서 종목들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사연 채택이 직접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자세하게 내 사연을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구해줘 스탁이 첫 시청이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베스트 사연들 참고하셔서 또 사연들 남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해주세요 하는 글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어떤 업종과 테마에서 구해보고 싶으신지도 남겨봐 주시고요.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문자와 게시판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벌써 그동안의 사연들 보내주신 분들 사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전유경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눈에 띕니다. 이분의 사연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나라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 하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유경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키워드부터 꼽아볼까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이 부분 좀 궁금한 포인트라서요. 바로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너무 안 좋지만 또 코로나19 관련주들 다시 살펴볼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코로나 관련주를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뭐 코로나 재확산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치료제 개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 종목별로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일 때에는 확실한 모멘텀이나 추가적으로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까지도 좀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종목 SK케미칼 제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선 뭐 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기존 SK케미칼에서 이 그린 케미칼 사업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이라는 부분을 좀 인적 분할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상장된 그런 기업인데요. 뭐 주요 제품으로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틀용 페트 수지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생산을 하면서 천연물 신약 1호인 뭐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라는 것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각종 R&D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좀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제 백신 개발도 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의 제약회사를 통해서 이 CMO 계약이죠. 위탁 생산에 대한 이 계약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진행이 이미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린 것 같으면은 최근에 이제 이 자회사인 백신 전문 기업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보건복지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이렇게 이 3자 간의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후보 물질을 좀 글로벌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3자 간의 협력 의향서를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지난달에 좀 들려왔던 바가 있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치료제 개발 수준으로는 가장 빠른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상 3상 진행은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결과 발표에 대한 그 데이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의
아스트라제네카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의 이 CMO 계약 부분에 있어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에 의한 수혜도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백신 치료제 개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혜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자체적인 기술력 자체도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좀 높은 기술력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성공 확률에 대한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공 확률에 대한 부분도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이런 고점 부근에 있어서도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이 메이저 수급들은 모멘텀을 좀 확보하고 있다. 조금 더 확실한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일단은 가격 전략을 또 제시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격 전략 목표가 이전 고점부로 1차 목표가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6만 4천 원 부근으로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6만 8천 원으로 이전 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유가 이 종목의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좀 노리고 좀 가지고 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파동에 대한 눌림목이 있었고요. 이 눌림목에 대한 지지, 어제장에 대한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장 다시 한번 지지 확인했었고 또 강하게 8%대 강세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향후에도 이 눌림목에 대한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첫 종목 SK케미칼로 구해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46만 4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36만 8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또 코로나 이야기가 많이 보이고요. 우리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있습니다. 김지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열심히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관련 주식 중에 사볼 만한 종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지현 시청자님은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역시나 또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한 고민입니다. 바로 내일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이번엔 박재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코로나19 중에서도 워낙 너무 많습니다. 마스크,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엄청 많은데 어떤 걸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이 코로나 확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서 달려야 되니까 관련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앵커님께서는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죄송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혹시? 불편한 거라고 하면 사실 외출을 좀 못하는 거, 모임이 어려운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 지금 3월부터 마스크를 꾸준히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피부가 다 좀 뒤집어졌거든요. 이 마스크가 좀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많이들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현재 전문가님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피부가 좀 많이 상하는 부분이 좀 느껴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이 마스크 착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제 벗는지 저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덥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주 웰크론 가지고 왔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용 섬유 사업을 시작해서 섬유 소재, 그다음에 기능성 위생용 필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뭐 극세사 클리너, 나노 섬유로 만든 고효율 필터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고요. 산업용 섬유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마스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2차 확산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잠복 기간, 검사 기간, 그다음에 격리 기간을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마스크 판매량 그리고 후에도 마스크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 나가서 마스크 다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3, 4분기에 대한 실적과 매출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3, 4분기에 대해서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까? 혹은 이어질까? 혹은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봤을 때 마스크, 굳이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필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고 저는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가 나와도 조금은 불안해서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또 재밌는 현상이 생긴 게 이 마스크가 패션 아이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스크를 더 이쁘게 디자인해서 어차피 쓰고 다닐 거 우리가 조금 더 이쁘게 쓰고 다니자라고 해서 이 디자인 쪽에 도전하는 기업도 많은 상황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자, 방문자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필요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3, 4분기에 대한 매출과 실적, 리스크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마스크가 없으면은 출입이 안 됩니다. 또 대중교통 또한 마스크 없이 타려고 하면은 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마스크를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폰,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아마 마스크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이 마스크는 당분간 저희한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필품이 된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상한가 보여줬던 아주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입니다. 뭐 이후에 조금 횡보하면서 주가 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였죠. 어저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대금만 봤을 때 3천억 정도가 터졌는데 오늘 그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거래 대금 6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 자, 이러한 기간 동안 우리는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강한 상한가 나와줬고 이 종목의 특징이 시장에서 강한 부각을 받으면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 조금 더 과거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상한가가 나오고 연속해서 떨어지는 음봉에 의해서 주가가 죽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오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장중에 큰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차 확산이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2차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라는 걸로 지금 시작을 한 상황이고 매매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기관이 오늘 7만 6천 주를 매수하면서 물량대를 소화를 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과거로 돌아갔더라도 기관이 이 정도의 물량을 산 적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상한가가 나온 이후 이 고가 부근에서 기관이 7만 6천 주의 매물을 소화한 점,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3, 4분기에 대한 매출과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테마주, 뭐 코로나 관련주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 7만 6천 주를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거래량은 최근에 주가 횡보를 완전히 터닝시켜주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터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확산을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9,9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04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국내 상황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웰크론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9,9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7,04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샵 9100으로 계속 문자 주시고 또 종목 챙겨가 보시고요. 또 스타 게시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연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2839 우지원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친환경 사업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쪽으로 종목 하나 매수해보고 싶어서요. 좋은 종목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웃음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지원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자, 앞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좀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는 좀 새로운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사연은요. 강현재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조 바이든 후보가 아예 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또 오늘 순환매가 돌았어요. 오늘은 또 풍력 관련주가 이슈를 받았긴 한데 더 살펴볼 섹터들이 또 많잖아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실까요? 우선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좀 먼저 살짝 짚어보고 한다면 네. 이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주요 정책 중, 그러니까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율 인상과 그다음에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개선 및 확장 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종목명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규모적으로도 이제 글로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하나그룹 계열사의 종합화학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좀 상업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태양광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키포인트를 잡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하나큐셀이죠. 이 하나큐셀 지금은 이제 HSI라는 주식회사 명을 바뀌었는데요. 이 회사를 좀 연결 종속회사를 좀 갖고 있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과 이 판매업 그리고 태양전지 부분을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관련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분기에 실적 발표 시즌일 때 어닝 시즌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좀 지속되면서 사실 최근 주가를 보더라도 눌림목 없이 지금 중기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 전에 지금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슈였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요.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볼 수 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장마 시즌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 태양광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수가 파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시 보수나 설비 복구 등이 좀 진행이 되면서 동사에게는 되려 좀 실적적인 호재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마무리를 드리면서 이 친환경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또 글로벌적으로도 좀 전 세계가 함께 이 환경 규제 강화나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술력과 이 글로벌적인 고객망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한 번도 눌림목이 없어
없었지만 중기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위치도 사실 이 종목조 또한 좀 위에 고점 부분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치에서도 이제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손절가는 28,300원 부근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규제 강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하나솔루션입니다. 목표가 35,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28,300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끝번호 7536 김동현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한할 수도 있다는데 어떤 종목 보면 수익 크게 날 수 있을까요? 수익 나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동현 시청자님의 사연도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또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 또 관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네. 시진핑 방한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커피 쏴주신다고 했는데 커피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종목 YG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YG의 계열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티스트 관련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화장품, 골프, 모델, 그다음에 매니저먼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유 콘텐츠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사업의 다각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YG 플러스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도 보시듯 상한가가 연속 3번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 줄면서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류, K-팝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광고 플러스 아티스트의 광고까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국 방한을 한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알령 관련해서 화장품주로 엮일 수도 있고 그다음 엔터주로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5,1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65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3개월간의 합계입니다. 보시듯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도 물량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모멘텀과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YG 플러스로 구해주셨고요. 아래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내 사연 언제 나오나 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셨는데 사연 채택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희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릴 테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도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이 포털 검색창에 먼저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바로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고 아래 글쓰기 버튼 터치하시면 바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문자와 게시판에 또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종목들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혹시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박재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장도 성공 투자 하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